영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헐리우드의 여러 가지 소식과 함께 넷플릭스 소식 함께 전해드리는 위클리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다크님. 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예, 일단 다크님이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네요. 네, 지난주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예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냉철히 얘기해서 죄송할 일은 아니죠. 전혀. 사람들이 전혀 뭐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왜 오늘은 다크님 출연하셨어? 이런 질문 한 개도 없었어. 예.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네.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뭐 원하시면 그냥 정정 빠지셔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저야 감사하죠. 예. 예, 하여튼 2주 만에 저희 4명이 또 모여서 헐리우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디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별 일 없는 그런 한 주가 이제 점점 더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출퇴근할 때 조금 이제 아침에 특히 나가기 싫어지죠. 지난 한 주간도 영화관은 가지 못했고 집에서 또 남친 넷플릭스를 끼고 살았는데요. 저는 그 되게 기다렸던 다큐가 한 편 있었어요. 바로 사카라 무덤의 비밀이라는 유적 발굴 그렇군요. 다큐입니다. 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회가 돼서 이집트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 유명한 피라미드 2개랑 스핑크스 있는 바로 카이로 인근의 기자라는 곳이죠. 근데 그 피라미드보다 거기서 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사카라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더 오래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더 황량한 그곳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피라미드가 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거기서 엄청난 유물이 그래요. 발굴이 아직도 파낼 게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발견되었고 그 과정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한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명한 자타공인 쫄보지만 그래도 유적 발굴 같은 건 볼 수 있고 그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고 이 다큐가 또 저한테 더 각별했던 이유는 뭐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바스텟이라는 신으로 숭상을 해서 뭐 조각상 같은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각종 동물들도 다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기 이렇게 뭐 때문에 이상한 괴물 같은 가면 쓰고 있는 거 다 고양이잖아요, 사실은. 예,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예. 특히 이제 고양이가 아마 그 농경 사회에서는 쥐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소중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역대급 고양이 미라가 많이 나오고 정말요? 예. 예. 심지어 새끼 사자 미라까지 뭐 오.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고양이 반려인으로서 또 재미있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우리가 못하니까 원래도 뭐 여행 다큐 같은 게 많지만 또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한 거라서 한번 보시면 의외로 되게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다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크리스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그 남자의 집이라는 그 영국 영화인데 뭐 사회적 호러라고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서 일요일 낮에 불을 있는 대로 다 켜놓고 그리고서는 손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쥐고 좀 무섭다 싶으면 약간 빨리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사히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호러 워낙 문외한이라서 이게 장르의 어떤 컨벤션에 얼마나 충실했냐, 호러로서의 뭐 얼마나 무섭고 그런 거를 제가 평가할 순 없고 다만 엄청 슬펐어요. 예, 아마 하우스 호러라고 봐야 될 건데 그렇군요. 네, 엄청 슬퍼서 엔딩에서 주는 울림도 크고 그냥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엔 난민기구 그 모금 광고 속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뭐 남수단 이제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병자님 꼭 보셔야 한다고 음.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눈물 나는 남자의 집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 남자의 집. 그렇죠. 그 남자의 집 있죠 저기. 네. 눈물이 눈물 앞을 나잖아요. 가리죠. 아유. 고양이도 미라가 되는 판에 우리 다크님은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미라죠. 몇 년 후에 그냥 그렇죠. 발견될 수도 다른 있어요. 달리 하우스호러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 컨텐츠 소개를 할 때 늘 제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이번 주에는 크리스님이 아마 이런 것들 소개를 하실 것 같다 해서 하나 봐야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봤었어요. 하필이면 아, 지난주에. 근데 정작 갑자기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그런 그래도 한 아픈 말씀 기억이 지금 그 하시면 남자의 집. 되겠네요. 뭐 두 분 다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호러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영화 이제 보다 보면 사실 호러적인 매력보다는 말씀대로 드라마가 더 강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포 영화를 보려고 접근을 하시면 많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또는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애당초 그런 걸 좀 걷어내고 그냥 영화 자체로 접근을 하시면 후반에 굉장히 많은 울림들이 있고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 때문에 많이 영화가 용서가 됐던 처음에 이제 공포 영화 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랬고요. 뭐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난민 이야기도 있고 또 의외의 작은 반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건 그걸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작 타이밍을 또 놓쳐가지고 참 확실히 유행에 둔감하시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반전 있다. 요것도 스포일러입니다. 사람들한테 욕 뒤지게 먹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예, 반전 있습니다. 왜 그걸 왜 밝혀?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어떤 흑인 영화, 소위 흑인 주인공이 나오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영화와 유럽, 뭐 영국에서는 차이가 있구나. 네. 물론 여기 이미 미국에 노예로 끌려와서 200년, 300년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린 상태의 후손이 겪는 것과 이제 막 대륙에서 건너온 그 아주 뭐랄까 프레시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뭐 모습도 좀 다르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뭐 유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만큼 트렌디한 사람 없어요.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모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지난주에 치과를 다니셨다고 그 사회적 어떤 경향 또는 유행에 바로 제가 편승해서 치과 저도 다니고 야, 한 대만 쳐. 그러게. 모 대통령은 뭐야 지금 대통령 한 분밖에 없구만.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지. 예. 뭐 마음속에는 여러 대통령 모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집안 대력인 건 어쩌겠어요. 예. 기쁜 소식은 사실 그동안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본 이유가 여기 스튜디오 구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란 모니터는 전부 다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정작 제가 이제 잠드는 침대에는 LG 후진 패드 하나밖에 없어서 영화를 못 봤는데 제가 할부 장기로 UHD 스마트 TV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자리에서 이제 아예 유선은 연결도 안 했어요. 인터넷선만 연결해서 넷플릭스와 웨이브와 왓챠를 제가 어제부터 즐기게 됐습니다. 그거 그냥 앱만 있고 사실은 푼본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정말 고양이처럼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고양이처럼 이거 틀어놓고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그 앞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 주무실 것 같은데 틀어놓고. 예, 물론 그렇지. 예. 또 이제 오프닝만 한 20번 보겠구만. 맞습니다. 오프닝을 20번 보는 게 아니라 어제만 해도 2번 봤어요. 오프닝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좀 바쁘긴 하지만 영화를 많이 보고 주간 넷플릭스에서 그거 별로던데 막 이런 멘트 할 수 있도록 과연 노력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크리스님이랑 푼본 고기는 하겠지. 예, 크리스님 뭐 짧게 뭐 푼번 몇 개 불러주시죠.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왜 이래 선수끼리. 예, 뭐 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좀 화요일이 매번 바쁜 날인데 시간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요거 보면 되겠다 해서 극장을 갔다 왔거든요. 뭘 봤냐면 Let Him Go라는 영화인데 기대도 안 했는데 영화가 괜찮더라고요. Let him go. 보내. 보내. 예. 이게 바로 그 케빈 코스트너와 다이안 레인이 예, 또다시 그렇군요. 부부로 나오는 놀랍네요. 슈퍼맨의 부모님. 부모님. 예. 근데 처음에는 내용을 제가 제대로 안 봐서 무슨 전원 생활을 느끼는 무슨 전원일기 같은 내용인가 그거 봤더니 스릴러 영화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노 부부와 이제 아들 가족, 아들이 한 명 또 있고 손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말을 키우면서 사는데 아들이 바로 사고로 죽어요. 그러던 시간이 흘러서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가는데 아들까지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잘 살겠지 했는데 다이안 레인이 어느 날 쇼핑 보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새 남편이 며느리랑 손자를 막 약간 때리고 막 그런 거 본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디로 가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가족한테 가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이안 레인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손자 찾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겠다 그랬더니 이제 케빈 코스터너 그냥 따라가서 이제 둘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족들이 또 좀 약간 그 동네에서 좀 위험한 인물들. 약간 콩가루 집안. 뭐 보안관보다도 뭐 좀 더 위에 있는 약간 무법 같은. 왜냐면 시대 배경이 60년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현대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손자를 되찾으려고 막 하면서 이제 뒷부분은 완전 스릴러 영화 같이 돼버리는.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두 사람 뭐 진짜 부부 같아요. 너무 보는데 이렇게 스릴러 영화인데 막 마음이 편안해져. 둘이 연기하는 거 보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아무리 예. 노년이지만 영화 2편 정도 부부 역할로 했으면 뭐 진짜로 할 수도 있지 뭐. 뭐 거기서 찐하게 키스하는 장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또 왠지 극장에서 빨리 내릴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추천합니다. 아니 그런데 액면적으로는 크리스님 지수에 전혀 못 미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그 영화를 영화는 선택을? 전혀 아닌데 네. 의외로 또 가족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가족 영화인데 스릴러라는 걸 알고 손자를 뭐 데려오고 이런 걸 아니까 또 피바람이 불겠구나. 일탈. 아놀드 아놀드 봐요. 그 명문가의 그 아름다운 여성을 두고 가정부하고 바람 날지 누가 알았어.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그런 거죠 뭐.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현대 서부극 같기도 하고 좀 황량한 벌판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두 분 영화 많이 또 보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B급 신작 소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The Advent Calendar. 우리말로 하면 대림절 달력이에요. 대림절이라 하면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 동안 뭐 아기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아마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일정이겠죠. 벨기에 감독인 파트릭 리드몽 연출의 호러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감독은 벨기에 사람인데 프랑스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불어라면서요. 예. 처음엔 제가 영어로 검색했더니 별로 정보가 안 나오길래 이제 불어로 검색을 하니까 나왔는데 이제 주인공 여자가 이제 이름이 에바인데 전 수영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3년째 지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근데 생일날 소피라는 친구가 나무로 된 무슨 대림절 달력을 줘요. 근데 그 이렇게 달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 열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뭐 트레일러 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 같고 막 뭐 피칠갑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만 이 여자가 아마도 다리를 다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달력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있는데 너무 그 안 좋은 경험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달력을 버릴 것인가, 놔둘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장르가 일단 호러니까 짐작들 하시겠죠. 뭔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욕망을 충족을 시키지만
이제 그만큼 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근데 이제 이 어드벤트 칼렌더라는 게 그냥 얼뜻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외국 문화의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걸 이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성탄절 즈음 마트를 가면 아이들 장난감들 중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장난감들 파는 거 있죠. 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열게 하면 그 안에 예를 그렇구나. 들면 장난감 이제 네.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각 브랜드마다 그런 걸 내는 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아이템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다 공포 영화 소재로 드디어 이제 그것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보는데 약간 미국 호러 영화 같은 좀 느낌이 좀 나던데. 네, 굉장히 나름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예,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영화는 제목 심상치 않습니다. 페인트볼 매사커. 마스크레 아닌가? 그렇죠. 병자님이라면 마스크레. 페인트볼이면 뭐야 이렇게 가짜 총놀이 할 때 예, 대신 예. 팡팡 터지는 그거죠. 미국 애들 그거 사러 잘 같이 물감 친구들끼리 터지고, 그죠, 가서 그죠. 뭐 놀고. 일종의 전쟁 게임 같은. 예. 야외에서 2012년 창립한 이래 B급 장르 영화 배급에 주력해온 언코크드 엔터테인먼트의 최신작으로 2020년 가장 컬러풀한 사륙이 시작된다라는 홍보 문구예요. 12월에 디지털 공개된다고 합니다. 뭐 역시나 학교 동창회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모였다가 다 같이 페인트볼 게임장을 갔는데 거기서 복면 살인마를 만나서 이제 도망 다니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목이 굉장히 음. 정직하네요. 예, 그냥 그대로 내용 그대로. 웃기는 게 예고편 보면 그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가서 페인트볼을 쏘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그 옷을 입죠. 이제 그 페인트볼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멤버들 중에 꼭 여성 멤버는 탱크탑을 입고 굳이 다른 남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역시 관객들에게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는 영화였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비타민 샷이라고 그래요. 예.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힘이 되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비타민 샷. 예. 타고님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디님께서 언코크드 엔터테인먼트 언급을 해주셨던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영화 제작을 한 곳은 아니고요. 주로 배급사더라고요. 그래서 배급들을 많이 하는데 뭐 다 고만고만한 영화들 많이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신생 영화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눈에 띄는 작품이 보니까 2013년에 스페인에서 만든 리턴드라는 좀비 영화 있었어요. 부부 이야기. 이제 굉장히 소극이었는데 그거 나름 넷플릭스에 있는 거 아닌가? 예 있었죠. 봐서 지금도 아마 있나 그때 모르겠네. 명절 특집 때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섹슈얼 컴펄전이라고 그 박철수 감독의 301-301을 미국에서 리메이크했던 헤더 그레이엄 주연의 영화 같은 것들을 배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고 주로 유럽 영화들 미국에 소개하는 그런 회사인 걸로 그래서 이제 다음 소개해 주시는 작품도 바로 그래요. 이곳에서 배급을 하는 영화입니다. 다음 작품은 Thirst, 뭐 갈증이겠죠. 아이슬란드 영화고요. 죄송합니다, 크리스님. 게이 뱀파이어 영화라고 합니다. 보셨나요, 트레일러? 예, 워닝을 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준비를 하고. 하고 봤는데 일단 내용은 남동생 사망에 관련됐다고 이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증거 불충 등으로 풀려나서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1,000살 정도 먹은 노인과 친구가 되는데 그 노인이 바로 게이 뱀파이어. 근데 그 게이 뱀파이어가 동생을 부활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레드밴드 트레일러를 제가 봐서 좀 세더라고요. 머리를 막 2개로 쪼개고 뭐 눈을 드릴로 파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충격적인 거는 제가 남자 주요 부분이 손상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혹시 우리 또 크리스가 LGBT 혐오주의자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크리스는 지껏 빼고 세상의 그렇죠. 모든 남자들의 알몸과 거시기를 증오하는 걸로. 아니 진짜 보면서 예. 주요 부위가 너무 자주 그런 게 나오니까 아. 좀 움찔움찔하면서 그렇지. 깜짝깜짝 놀랐어. 누가 봐도 무서운 장면이네요. 근데 하여튼 고어의 강도는 꽤 세더라고. 음. 역시 뭐 프로이트 형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설파하신. 이론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세 공포증. 예. 저도 원고를 보고서 예고편 되게 궁금해서 이제 보면서 저는 계속 크리스님을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걸 이 장면에서 지금 에이 크리스님이 뱀파 어떤 영화를 생각을 크리스 할까? 생각하면서 보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예.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이제 게이라는 타이틀은요, 이 뱀파이어들이 노리는 이제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코드로 이제 굳이 이렇게 좀, 그리고 이 영화 코미디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과장을 하는데 그냥 이 뱀파이어들의 어떤 생태예요. 여성들은 관심 없어. 좋다. 남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이 클럽을 가서 남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어떻든 그 여자예요. 여자가 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건 크리스님 까라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사람의 머리를 마치 오렌지 가르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와우. 갈아요. 예. 그게 뭐 특수 효과는 괜찮아요? 아니면 조악해요? 조악하지만 또 조악한 나름대로 또 맛이 이제 있는. 맛이 있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센 영화 간만에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주목하실 만할 거다. 예, 이런 느낌이. 근데 잔인한 장면보다 더 센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움찔했어. 움찔. 주요 부분을 뜯어서 그 뱀파이어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막 이렇게 맙소사. 날아가나 달려가면서 하여튼 이게 했는데 뭔지 딱 봐도 알 정도로 움직임이 막 뜯었는데도 움직임이 이요. 느껴지는 크리스한테 최악의 영화. 그 장면 때문에 굉장히 뱀파이어들이 남성 거시기를 네. 뜯고 다니는데 정작 여주인공인 영화라면 크리스한테는 정말 최악의 영화예요. 트레일러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 방송 이게 저기 되는 거 아닌가? 뭐 제재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영화를 소개할 뿐입니다. 예. 아유, 크리스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몹쓸 짓을 했네요. 예. 다음은 A급 신작 소개인데요. 첫 번째 작품은 아마 좀 예고편을 많이 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바로 웨스 앤더슨의 신작 The French Dispatch입니다. 내년에 칸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열릴지 모르겠지만 초호화 캐스팅이죠. 엄청나더라고. 빠른 속도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캐스팅만 보면 이제 불러주실 텐데 한 딱 10년 전쯤 우디 알렌 영화 같지 그렇죠. 않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예. 일단 뭐 배우 리스트가 음. 프란시스 맥도먼드, 빌 머리, 틸다 스윈튼, 티모시 샬라메, 베니치오 델 토로, 에드워드 노튼, 리브 슈라이버, 레아 세이두, 크리스토퍼 왈츠, 시얼샤 로넌, 에이드리안 브로디, 오웬 윌슨, 윌럼 데포, 케이트 윈슬렛, 세실드 프랑스, 제프리 라이트, 엘리자베스 모스, 그리고 한국계 배우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스티븐 박이라고. 이분이 설국열차에도 나오셨고 그 파고에서도 그 일본인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예 이번에 좀 비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우디 앨런 영화 찍고 다 가는 무슨 그러게요. 코스 같네요. 지금 면면들이. 이 정도 되면 뭐 사실은 뭐 웨스 앤더슨이 예산 많이 쓰는 감독도 아니고 아는 배우였으면 아이 놀러 와 그렇지.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그러고 예쁘게 찍어줄게. 에이 이러면. 온 김에 좀 서운하게 그냥 가면 안 되지 이러고 잠깐 한껏 이럴 거 내가 아주 같아요. 기가 막히게 찍어줄게.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웨스 앤더슨이랑 그레트 거윅 둘이서 티모시 샬라메랑 시얼샤로는 양육권 다툼을 아마 할 것 같아. 서로 쓰려고. 그렇지. 그리고 걔네 그렇죠. 둘이 계속 같이 나오니까. 그럼 또. 맞아요. 저는 이런 작품 이야기 들으면 사실 기대보다는요 늘 근데 실제로 그래 왔던 것 같아. 영화 만족도라는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는 맛은 있는데 영화 자체의 어떤 밀도라던가 작품이 주는 어떤 뭐 그 감흥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이게 근데 맞을 수가 있는 게 웨스 앤더슨 영화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숨 막혀요 이 사람 네. 영화.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 강박에 그래서 숨 초창기에 비해서 저는 조금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웨스 앤더슨도 저는 기본적으로 동화의 형식을 빌어서 어떤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의외로 난해한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 몹시.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자체가 이미 그렇게 좀 관객들에게 여유를 주는 영화들이 아닌데 거기다 이렇게 배우들까지 그냥 빽빽하게 박으니까. 이거 벌써 저는 숨이 차요. 어떻든 뭐 그래서 뭐 초창기 러시머 같은 거 여전히 맥스 군 사랑에 빠지다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의외로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때 저는 선언했다고 생각해요. 나 이제 이런 영화 하면 안 될 거야 그냥 이러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웨스 앤더슨 최근 영화도 근데 분명히 변하긴 했어요. 어떻든 영화 또 오픈되면 막상 보고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다들 동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더 스탠드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사반 필름 작품이라서 이걸 B급에 넣어야 되나 A급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래 유명 배우 드루 베리모어가 주연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었고요. 코미디입니다. 2013년작 브레이킹 더 걸이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것 같은 감독 제이미 바빗의 연출작이네요. 드류 베리모어가 1인 2역을 하거든요. 이제 한 명은 유명 여배우인데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재활 모임에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기가 싫으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대역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드류 베리모어. 스탠드인이구나. 스탠드인. 예, 그래서 드류 베리모어인데 약간 뭐 얼굴에 뭐 코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여요. 예, 근데 한번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뒤부터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다 얘를 이제 시키는 거죠. 뭐 토크쇼도 보내고 영화 촬영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대역 여자가 훨씬 성격이 좋아서 이 여자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 예. 드루 베리모어 본인의 과거가 좀 많이 담겼네요. 근데 문제는 트레일러 보는데 웃음 포인트를 막 보여주는데 솔직히 좀 별로 안 웃겨서. 안 되겠네. 제가 과연 이게? 못하겠네. 그렇지만 막상 영화가 공개되면 올해 최고의 코미디라고 다 같이 이야기할 하나밖에 수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드루 베리모어가 진짜 한동안 뭐 아역 배우 시절 이후로 뭐 약물, 알코올 중독으로 진짜 불우한 날들을 보내다가 다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복귀한지도 거의 20-30년 지나지 않았나요? 그게 20년, 그게 20년. 예. 요새 또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 이름 달고 토크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A급 신작 마지막 작품은 스타더스트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식을 만든다고 예, 전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데이비 보이 전기 영화고 그 중에서도 71년 미국 공연 순회 공연 당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알터이고 그 지기 스타더스트인가요? 예.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라고 해요. 조니 플린이라고 꽤 알려진 영국 배우죠. 저게 될까 싶었는데 또 분장해놓고 보니까 비슷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반응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아 진짜. 예. 심지어 그 공식 트레일러 올린 유튜브 채널은 댓글을 막아놨어요. 왜냐면 어떻게? 좋아요가 2,000인데 싫어요가 5,000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트레일러가 올라온 거를 좀 이제 들어가 봤더니 좋은 의견 진짜 거의 없고 일단 그때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그 음악 저작권 허락을 못 받았고 그리고 영화가 되게 지루해 보인다 뭐 얘기도 많고 심지어 안 닮았잖아 뭐 이 얘기도 꽤 있고 이거 영화 제작자가 돈에 눈 멀어서 급하게 만든 영화 아니냐 막 이러면서 데이비 보이는 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좀 그런 의견이 많고 트레일러마다 진짜 싫어요가 엄청 높더라고. 팬들이 많이 분노했나 보다. 그 저작권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싸게 하려고 했나 보네. 예. 데이비 보이 영화인데 데이비 보이 음악은 안 쓰니까 우리 노래만 쓰이면은 웃기겠네요. 하여튼 자니 플린 제가 알기로는 가수 겸 배우고요. 그래서 캐스팅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로 비슷비슷한 기획들이 졸속
기획되고 제작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네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데이빗 보이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독 인기 없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데이빗 보이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기회인데. 기회인데 여기까지 요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B급 신작과 A급 신작 소개해 주셨고요. 크리스님이 저희 채팅방에서 엄청 고민했던 소개할 게 없다고 고민했던 왓썹 넷플릭스 시간입니다. 예, 먼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또 우디님이 전해주셨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휴비의 할로윈이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영화에 등극했다. 그 정도예요? 웬일이야, 진짜. 네. 이게 평가가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이제 그 유명 또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죠. 버라이어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휴비 할로윈은 2020년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영화로 다른 모든 헐리우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제쳤고 웬일이야. 이 샌들러의 이 영화를 능가하는 유일한 넷플릭스 영화는 그 전에 나왔던 폴란드 성인 영화 365일. 역시 이게 아직도 차트에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반복 시청이 그런가 봐요. 옛날 테이프에서 부분 그러게. 부분 달았을 듯.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스트리밍 차트 1위가 그 전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업적은 아닌데 코로나 시대에선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극장에서 하루도 상영을 하지 않은 영화로서 넷플릭스 차트 정상을 찍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이러니까 샌들러가 계속 그렇게 넷플릭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는 전 아직 못 봤는데 좀 아담 샌들러가 좀 예전에 그 조금 그 코믹한 이미지로 돌아간 영화죠. 네, 예, 완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담 샌들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보 짓거리 하고 있냐. 근데 한편으로는 밖에 못 나간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런 거 보고서는 위안을 얻는 거겠죠. 예. 궁금한 게 스트리밍 차트면 이게 굳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일단 대상은 되는 거란 이야기죠. 여기서는 넷플릭스 얘기하는 거 넷플릭스. 근데 예. 이제 어떻든 1위를 넷플릭스 안에 있는 이 예. 작품이 했다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원래 그 아담 샌들러 제작사랑 총 6편의 영화를 제공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끝났거든요. 4편을 새로 계약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마다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샌들러를 코미디를 비난하고 뭐 또 광팬들은 뭐 엉컷 잼스 같은 거 더 찍어라 그러지만 역시나 일반 대중에게는 과장된 그 그럼. 바보짓을 하는 코미디 영화가 아직도 먹힌다. 그럼 그거를 증명한 맞아요. 거라고.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최근에 발표된 유튜브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 뉴스랑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아기상어 동영상이 드디어 1위를 했다고 하죠. 역대 1위. 예. 근데 그 스코어가 엄청나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뭐 수년 전에 싸이 뮤직비디오 가지고도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스코어인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애 한 명이 한 10만 번 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예. 저도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에 그냥 성인들이 보는 또는 보통의 그냥 영화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스코어가 나올까. 근데 이제 할로윈 시즌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영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자꾸 틀어주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아동 컨텐츠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아동용 영화예요? 그렇죠. 잠깐만. 청불은 아닌데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 예, 넘어가시죠. 휴비 할로윈이 아이들 영화야. 아이들 같이 보는 가족 영화. 예,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은 오랜만에 새롭게 올라온 기존 영화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번에 좀 많았어요. 예. 네. 먼저 우리나라 좀비 영화 반도. 예. 그리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조지 클루니,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올라왔군요. 조지 클루니의 표적 올라왔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 저도 다시 무릎을 꿇고 정갈하게 앉아서 봤습니다.
최고야 최고 진짜. 누구죠? 그 원작. 누굽니까 원작 유명한. 우리 제키 브라운과 더불어. 예. 기억 안 나고요. 네. 예. 그리고 닥터 두리틀 올라왔고요. 이거 꽤 된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운드 트랙 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청춘 스케치 리얼리티 바이. 예, 스케치. 올라왔고 또 리차드 도너 감독의 그리고 실베스터 스텔론,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의 어세신. 어세신. 예. 그리고 또 멜로 영화죠. 안소니 홉킨스 앤 벤 크로프트 주연의 84번가의 여인.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요새 영화인데 톰 행크스 주연의 뷰티풀 데이 인 더 그쵸. 네이버후드. 예. 이거 감독이 마리엘 헬러라는 분인데 요 분이 요새 연기를 하신 게 퀸스 갬빗이죠. 예, 퀸스 갬빗에서 엄마 아니아 테일러 역할. 조이의 새엄마 그렇죠. 예, 역할을 하셨고. 저도 봤는데 네. 우리가 왜 탐 행스 얘기하면서 제임스 스튜어트의 길을 그쵸. 간다.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예. 네, 이거 대표적인 포스터만 봐도 작품이고. 예, 그냥 그럴 것 딱, 같아요. 아예 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문제작 캐츠가 또 올라왔고 그리고 또 데니 드비토 감독 또 마이클 더글라스, 캐서린 터너, 데니 드비토 주연의 장미의 전쟁 올라왔고요. 아 진짜 추억의 영화가 또 옛날의 올라왔군요. 영화죠. 예.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꿈의 구장도 올라왔습니다. 꿈의 구장. 예. 예.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꿈의 아. 구장 우디니 보셨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정말 어려서 볼 때랑 나이 들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영화 중에 맞아요.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꿈의 구장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뭔 짓거리 하고 뭔 헛짓을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지. 싶죠. 예. 이제 보면 이제 펑펑 울죠. 예. 마지막에. 뭐 OST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닥터 두리틀은 에디 머피 주연의 그 영화가 아니고 최근에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한 그 악명 폭망. 높은 네, 예, 폭망 그 작품이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여기에 끼워넣고 싶은 게 아마 오픈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그 전설의 모탈 컴뱃 1편이 아, 드디어 맞다.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근두근 즐거운 마음으로 재감상을 하면서 역시나 영화는 후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음악은 좋으셨죠? 아유 음악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 리포트 시간에도 리메이크 이야기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그렇죠. 예, 한번 답답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셔도 될 것 같은. 예. 다음은 이제 콘텐츠 집중 탐구. 제가 본 거. 요번 주는 겨우겨우 2개를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특집이 돼 버렸어.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 영화입니다. 마더. 15세 관람가고 특징은 다크. 러닝 타임 127분. 감독님은 1위를 시호일 감독을 하신 오모리 다치시. 출연 나가사와 마사미, 아베 사다오, 그리고 카호, 그리고 여기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그 주인공 소년인데 오쿠다이라 다이켄. 예. 이게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2014년에 17세 소년이 조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바탕으로 약간 허구를 보태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아들 슈헤이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 아키코가 도박 중독자에다가 거리에서 만난 남자들하고도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이어가요. 돈도 안 벌고요. 근데 아들 슈헤이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지금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엄마는 자기 그 엄마의 여동생이나 엄마의 부모한테 가서 돈을 그냥 계속 수도 없이 빌리고 반복되고 또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과는 거의 절연 상태. 게다가 또 애를 놔두고 남자랑 일주일씩 여행을 가서 집에 남은 슈에이는 물이랑 전기도 다 끊겨서 생라면 뜯어먹으면서 엄마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 아키코란 여자가 방치를 하면서도 아들을 또 이상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되게 충실할 것을 좀 강요를 하는 약간 좀 이상한 모성애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슈에이는 또 엄마가 그러면은 별 얘기도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해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다 결국은 아들이 한 10몇 살이 됐을 때 이제 좀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인데 정말 끝까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 근데 여기서 가장 그 포인트는 진짜 썩은 동태 눈깔 같은 눈 연기를 보여주는 나가사와 마사미.
엄마예요. 네, 엄마. 아니 그 왜 윤은혜 닮은 그 친구죠? 아, 좀 비슷한, 닮았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네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둘째 딸. 네. 그렇죠. 네. 일두에 많이 일본 뭐 나오고. 최고 여배우 중에 하나죠. 음. 예. 네. 진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쾌한 그 기분을 주는 영화인데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아니 마더라는 제목의 영화는 뭐 이렇게 하기로 다 같이 짠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마더라는 타이틀을 달고 음. 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암울하거나 또는 막 그러게. 무섭거나 그러네요. 서로 각 나라마다 하나씩 마더로 서 누가 더 이야. 속상한 작품 만드나 배틀 같네요. 카오도 나오네요. 카오는 제가 좋아하는. 조연으로 아. 이제 뭐 거기서 무슨 그 뭐죠? 그런 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맞다. 음. 와가지고 그 애를 자꾸 도와주려 그러는데 저런. 이 나가사와 마사미 캐릭터 웃긴 게 또 도움은 안 자기 애라고 그런 거 도움 주는 걸 네.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책을 가지고 책 읽으라고 애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막 다 내 던지면서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그러냐고 막 그러고 하여튼 좀 희한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연- 실존 인물이라니 그게 더 무섭네요. 예, 그래서 연기 변신은 아주 확실히 했고 예. 어떻든 특징이 실망스러워요. 뭐 밀접한 시선 이런 것도 없고 다- 달랑 다크 하나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일단 저는 좀 실망이고. 아 영화가 마무리까지도 그냥 막 근데 짜증나는.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회 고발적인 그런 시선이 있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일상 속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영화니까 하고 간과할 게 아니라 좀 많이 의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콘텐츠니까 저희가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독립유공자협회 사무국장님이세요. 근데 저희한테 일본 콘텐츠 소개하는 거 부담 갖지 말라고. 부담 갖지 예, 말라. 병자군 너무 이렇게 부담 갖는 것 같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친일과 친일 민족 반역은 구분되어야 한다. 너무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 콘텐츠 소개하는 거 너무 꺼리킬 필요 없고 또 친일 민족 반역 세력이 대한민국 주축 세력이 된 것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때 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한 일본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학창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추억도 그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요즘 PC를 강요한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 독립유공자협회 사무국장님이 또 일본과 관련된 주제 필요하면 본인이 한번 나오시겠대.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획 같네요. 예, 그래서 이분 모시고 우리 병자는 시키고. 예. 그건 그렇고 이 뉴스를 듣고 크리스님 준비하신 거예요, 컨텐츠? 아니요. 네. 어떻게 하다 또 보니.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됐네. 앞으로 맘 편히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원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원래 미국과 일본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예. 한국 남성의 90% 이상이 어쨌거나 맞습니다. 또 우리 예. 하체는 예. 지질인 상태에서 아니 그걸로 연결을 시키시다니. 예. 굉장히 감사한 어떤 예. 말씀이라고. 제가 고발을 했다가 예전에 팟빵 게시판에 욕 먹었어요. 진짜로? 거의 뭐 미친 놈 아니냐. 아니 사실을 왜 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더니 막 네가 그런 농담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에서 제가 욕 먹었는데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분은 일제 안 보고 딴 거 보시는 분인가 보지. 오늘 방송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크리스 멘트 묻혔는데 들으셨죠? 뭐. 저는 원래 미국과 일본 좋아해요. 저는 이 뼈가 담긴 멘트거든. 반반. 내가 이런 거 쏙쏙 집어내거든. 예. 예, 다음 것도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윈즈 게임이란 작품인데 19세 이상 관람가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고 특징은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가 이제 주인공 스도 카나메라는 남자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친구 중 하나가 안 와서 얘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요. 보니까 무슨 온라인 게임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했더니 그게 그 다윈지 게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극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참여하는 서바이벌 게임인데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참가가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배틀을 벌이고 상대방을 이겨서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얻고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참가자들에게는 필살기는 이제 어떤 초능력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이걸 극 중에서 이제 시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분도 모른 채 이제 거기 참여를 했다가 이제 뭐 강력한 적수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동료가 되기도 하면서 다윈지 게임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알아가면서 점점 동료를 모으고 계속해서 생존 게임을 해나가는 그 내용인데 제가 일단 작화가 괜찮은 것 같아서 봤고 액션 연출도 괜찮고 스토리 전개도 재밌고 다양한 초능력을 쓰는 그 대결이 재밌더라고요. 무조건 막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두뇌 싸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엄청 세면은 그냥 못 이기니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자기 초능력을 이용해서 뭐 그런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그 능력 배틀물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고 또 이게 약간 19금이라 근데 잔인한 장면이랑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약간 블러 처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심각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거를 페북에 올렸더니 김봉석 평론가님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달고 나오면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거를 이제 배급을 받아서 오면은 한국에서 그 검열을 해서 그렇게 나온다. 미친놈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보면서 내가 이런 걸로 짜증이 나야 되지? 그래서 이게 단편인가요? 아니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요?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2편까지 봤는데 이거는 쭉 다 볼 것 같아요. 일본 극영화들이 다소 좀 매갈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받는 작품들이 많은데 반면에 또 이런 어떤 트릭을 가지고 서로가 경쟁하고 이런 작품들은 의외로 또 많이 아기자기하죠. 그래서 아마 애니메이션에 그걸 접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보면 설정 기발하다 생각되는 게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아직도. 저도 실사가 이상한 게 많지. 저도 되게 호감이 가네요. 예. 궁금해지는 작품이네요. 미소녀 캐릭터도 많이 나옵니다. 호감 확 주네요. 그건 병자근께. 그러게요. 저도 한 편 봤어요. 최근에 업로드된 거. 뭐였어요? 놀랍게도 장편 한국 드라마 드라마? 시즌 한 시즌? 한 시즌을 다 봤습니다. 어? 제가 이틀 밤을 좀 서류 작업해야 돼서 틀어놓고서는 봤는데 놀랍게도 보이스 시즌 시즌 1 원은 저도 2017년도 봤어요. 작품. 설정 좋은데 좀 짜증 나더만.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범인에 의해서 사이코에 의해서 아내를 잃은 형사 장혁하고 같은 사건으로 아버지 형사를 잃은 또 다른 경찰 이하나 씨가 사건을 이제 팀을 이뤄서 사건을 해결하는 건데 이하나 씨가 아주 뭐라 그럴까 초인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112죠.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건 현장을 막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설정 좋잖아. 그리고 이게 딱 전형적인 춤추는 대수사선 스타일이에요. 전체 시즌 하나가 큰 사건이 하나 있고 매 시즌마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제일 큰 문제가 구성이 좀 짜증나. 그 작은 하나하나 에피소드마다 그 사건들이 알고 보면 이 큰 사건의 범인하고 다 연결돼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자기적이다. 세상에 너무 자기적이잖아. 예? 그냥 한두 에피소드 정도는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 단독으로. 사건 해결반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이건 재미있는데 너무 자기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혁 씨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혁 씨 연기통 그런 거 있잖아요. 쪼가 있죠. 내가 언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추노잖아요. 예, 다. 예. 그거 제가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거 힘을 빼긴 빼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래서 볼만했어요. 예. 그게 시즌 3가 이제 또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시즌 3도 시즌 2에서 이제 장혁 대신 이진욱 씨가 네, 나오는데 그렇죠. 3도 이진욱 씨로 그냥 나온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즌 2는 아직 안 봤어요. 예. 시즌 1이 그러면 2년 전쯤에 공개가 됐던 건가요? 3년 됐네요. 2017년. 17년 작품.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뭐 요즘 한국 장르 드라마도 워낙 잘 만드니까. 예. 근데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블러 처리 안 된 거 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 드라마인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저는 최근에 유행에 편승하고자 펜트하우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잡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거 통해서
나는 송절구 펜트하우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거 딱 아닌가요? 4화까지 예. 지난주 거까지 봤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계속 볼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산후조리원은 안 보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목 보시는 취향이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제목 양 국정방 아니 저기, 근데 예. 제목이 산후조리원이에요? 놀랍게도 진짜 왠지 그렇습니다. 위험한 것 같은데. 국회 방송 가끔가다 보시면 네. 전원일기 이런 거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 뭐 이런 거. 이미 보고 있어. 수사반장. 전원이 예. 순풍산부인과 이미 다 보고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전원일기 거의 후반부 에피소드가 압권입니다. 응삼이가 쌍봉 때고 결혼을 하는 후반부 압권입니다. 예. 예, 하여튼 다양한 소식. 예. 예. 넷플릭스부터 전원일기까지 또 전해주셨고요. 예, 또 우디님의 업계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짧은 제작 소식 하나씩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이 블랙폰인데요. 살인 소설 시니스터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각본과 연출을 함께 해온 C. 로버트 카길과 스캇 데릭슨 감독이 스티븐 킹의 아들 조 힐의 2007년 단편을 R등급 호러로 만든다고 합니다. 살인 소설만큼 무섭지만 보이후드의 정서를 담고자 한다라는 게 목표라는데 이게 예. 무슨 소린지 개소리. 블럼하우스 제작이고요. 예. 유니버설에서 배급합니다. 스캇 데릭스는 이름은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아마 조만간 또 촬영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2는 공포 영화로 만들 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떤 장르의 드라마로 나올 거냐 기대하고 계신 완다비전과 분명히 연결될 것이 분명하죠. 예. 요게 아주 짧게 시놉시스는 있는데 한 남자가 납치돼 가지고 지하실에 갇혔어요. 근데 그 지하실에 6명의 살해된 어린이들의 피로 얼룩이 져 있대요. 아이고. 6명이라고 딱 지칭을 해놨는데 근데 그 지하 깜방에는 아주 오래된 연결이 끊긴 골동품 전화기가 있는데 밤만 되면 죽은 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네. 그러면 보이우드의 정서를 담는다는 거는 영화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한 놈한테 전화가 온다 아닐까요? 예. 다 클 때까지. 예. 뭐 기획은 좋은데 어떻든 간에 굳이 PC를 떠나서 아동범죄랑 관련된 이야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벌써 듣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죠. 예. 다음은 All Fun First Kill입니다. 2009년 All Fun 천사의 비밀 그렇죠. 프리퀄이고요. 예. 더 보이 2 돌아온 브람스의 감독 윌리엄 브렌트 벨이 연출을 합니다. 줄리아 스타일즈가 그 아마 엄마로 출연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20대 중반이 된 그 전작의 아역 이사벨 펄만도 출연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제 뭐 회상으로 나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아니, 워낙 동안이라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작품은 마지막 결말 때문에 그냥 이 영화 한 편이 묻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굳이 속편에 맞는데 그게 또 프리퀄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아역 배우가 지금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연을 한다. 프리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려는지. 그래서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사벨 팔만을 위해서 이제 원근 촬영을 많이 하고 세계적 수준의 메이크업 팀을 정문할 거다. 그러면 어린이 그렇게 나오나 써 있어. 보다. 애로. 그런 거 봐요. 일단 중요한 게 윌리엄 브랜드 벨이라는 이 감독 이름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많이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냥 또 비쌀 좋은 이벤트로만 끝날지 아니면 작품이 제대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출연자 중에 도널드 서덜랜드의 다른 아들 키퍼 말고 로지프 서덜랜드가 여기 출연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을까? 그 아들도. 다음은 우리 크리스님 그리고 우리 파고님한테도 또는 우리 베테의 주력 3040 남자분들께 남자 영화 친구들에게 바치는 소식인데요. 스톤 콜드 스티브 어스틴의 전기 다큐를 만든다고 합니다. 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WWE 레슬러였죠.
스티브 오스틴의 전기 다큐인데 제작진이 많이 기대가 돼요. 올해 정말 큰 호평을 받은 바로 마이클 조던 전기 다큐 라스트 댄스의 제작팀이 내년 공개 예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스티브 오스틴은 일단 80년대 헐크 호건이 이제 프로레슬링 부흥기를 만들었다가 조금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다시 90년대 그 레슬링 비즈니스 업계를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캐릭터가 이래요. 원래는 악역 이미지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야비하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게 계속 그걸 하는데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악역이 아니라 이제 선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전형적인 블루 컬러 캐릭터라 그때부터 이제 그 WWE 회장인 빈스 맥마헌이 극 중에서 이제 사악한 고용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자기 고용주지만 절대 굽히지 않고 심지어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인기를 엄청 저항하는 얻은 거예요. 노동자야. 그래서 그 대립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말빨도 좋고 지금은 이제 영화 배우 커리어 때문에 드웨인 존슨을 더 사람들이 뭐 많이 알고 그러니까 위로 치는데 솔직히 둘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최고의 라이벌이기도 했고. 근데 레슬링 경력만 보면은 스티브 오스틴이 훨씬 위죠, 솔직히. 네.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익스펜더블 같은 데 나오셨던 예, 근데 너무 B급 액션 영화만 그렇죠. 찍어서 저는 드웨인 존스처럼 기회만 더 있었으면은 드웨인 존슨 못지않게 연기를 보여줄 충분히 기량이 된다고 보는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 일단 영화 많죠. 예, B급이기는 하지만 많이 찍었고. 근데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지금 뭐 역대급 다큐멘터리인도 라스트 댄스 팀이 이제 만든다고는 하는데 라스트 댄스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그때 이미 찍어놓은 푸티지 자체가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근데 과연 스티브 오스틴이 그런 푸티지가 있을까? 그래서 라스트 댄스만큼의 그런 몰랐던 영상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레슬링도 꽤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B급이긴 하지만 영화 활동을 꽤 오래 했으니까 그 영화 제작 관련한 어떤 이런 뒷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안 나올 것 싶은데. 같아. 그런가요? 예, 프로레슬러인데. 다른 거 몰라도 예. 도널드 트럼프랑 같이 나오는 영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요즘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아마존에 서비스하다 보니까 국내 팬들은 많이 못 보신 그 손흥민이 소속돼 있는 축구. 토트넘 All or Nothing 음.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도 스포츠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버풀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나 어디에 있고 NBA 관련된 선수들 뭐 빈스 카터, 알렌 아이버슨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거 굉장히 재밌죠, 다들. 말씀하시죠. 예. 하여튼 저는 좀 기대는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진짜 이 사람이 프로레슬링을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분명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목 부상을 되게 심하게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화려한 기술도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그게 몸 때문에 안 되니까 저런.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근데 그게 본인 그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재밌을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또 지금까지 신작 제작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제 업계 소식 또 헐리우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인데요. 업계 소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만 나오면 좀 많이 비웃었던 파라마운트가 올해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중에 생각보다 장사를 잘했다라는 기사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응을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거의 4,500억, 5천억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 일단 연초에 직전에 슈퍼소닉이 개봉을 해서 미국 내에서만 1억 5천만 달러 흥행을 했고요. 슈퍼소닉이 잘 됐구나. 3월에 영화관 폐쇄 이후에는 올해 예정됐던 주요 개봉작을 다 스트리밍에 빨았는데 뭐 에디 머피의 구원 작전 2탄, 커밍 투 아메리카 2탄을 아마존에 1억 2,500만 원 많이도 받았네. 또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 그리고 그 쿠말리 난지안이었나요? 러브버드
넷플릭스에 또 5,600만, 2천만 달러 정도로 판매를 했어요. 그거 재미없는데. 그렇죠. 이외에도 뭐 스폰지밥 영화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 차기작의 판권 또 탐 클랜시 원작을 마이클 B 조던 주연의 스테파노 놀리마 감독 연출로 만들고 있는 Without Remorse 판매도 지금 아마존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 보니까 이제 제법 5천억 가까이 수익이 된다. 한편 대배우께서 출연하시는 탑건 2 그리고 콰이어 플레이스 2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계속 이제 개봉을 연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서 역시 그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적응을 잘하는 게 바로 뭐 진화론에 맞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네요. 콰이엇 플레이스 2가 잘 나왔나 봐요. 아마 내부 시사에서 잘 나왔는지 벌써 3를 만든다는 소식을 흘리고 있는데 요게 또 함정일 수 있어요. 야, 잘 나왔어. 3 우리 벌써 들어가. 이러고 2 개봉해서 보러 갔는데 파라마운트에서 매동 거짓말이지 이러고 3 안 만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3를 벌써 만들겠다고 지금 슬슬 루머가 나오더라고요. 그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그 실감이 되냐면 말씀해주신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사태 바로 직전에 정말 운이 좋게 거의 월드 릴리즈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통의 기존 코로나 이전의 어떤 스코어가 어떻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영화들이 뭐 완성도나 배급 규모를 떠나서 다들 축소된 이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의 경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어떻든 뭐 스폰지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근에 원래는 극장판 3번째 작품이 이번에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어쨌든 참 운이 좋은 뭐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다음은 스탠 형님께서 종종 언급하셨던 소위 업계 최대 행사인 시네마컨이 내년 8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에요. 북미 극장업계 최대 행사인 시네마컨이 원래는 4월에 열리는 게 전통인데 8월 말로 연기가 됐고요. 올해는 물론 취소가 됐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업자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박람회인데 이제 극장주들한테 이런 각급 스튜디오들이 내년에 풀 영화들 쫙 소개하고 이제 이러는 아주 큰 행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디즈니가 드디어 나일 살인 사건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프리 가이까지 개봉을 다 연기한다고 공식화하면서 시네마컨 주최 측도 바로 연기를 발표했어요. 업계의 여름 행사로는 샌디에고 커미컨이 있고 또 디즈니 엑스포가 유명한데 이렇게 되면 다 비슷비슷하게 겹치거든요. 내년 여름인들 개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전 이게 좀 생소한데 이게 코미콘 정도의 스케일인 거죠. 더 큰가요? 근데 이제 커미컨은 일반인들이 가는 거고, 이거는 그 차이구나. 예, 업자들. 예.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데 아주 큰 행사라고 스탠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마켓 행사죠. 마켓이죠. 마켓. 예. 영화 업자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저는 이 뉴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올림픽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내년에 연대요? 한다는 게 일단은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 얘기까지는 연대하고. 계속 고집을 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다른 뉴스가 없어요. 없고요. 예. 그렇군요. 저는 내년에 어떻든 올림픽이 열릴지가 더 궁금하네요. 일본이 방역 철저히 안 하는 게 그 이유도 있어요. 네? 방역 철저히 안 하고 올림픽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해 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루머도. 예.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이언맨 대 배트맨 누가 더 부자인가 라는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은행이 마블과 DC 슈퍼히어로들의 연봉을 계산해 본 결과 웨인 엔터프라이즈 CEO인 브루스 웨인이 99만 달러로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92만 달러, 3위에는 그린 에로우의 올리버 퀸이 89만 달러. 그렇대요. 한편 가장 돈을 못 버는 슈퍼히어로는 바로 앤트맨, 스캇 랭인데요.
베스킨 로빈스 매장 직원이죠. 그래서 18,543달러로 그 가난하기로 유명한 우리 찌질이 프리랜서 사진가 피터 파커의 18,605달러만도 못하다고 하네요. 어디서 이런 걸 발표했을까요? 당연히 영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뱅키스라는 영국의 작은 은행에서 아주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모든 슈퍼히어로의 그 연봉을 쫙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작은 은행이니까 이런 거 하겠죠. 막 큰 은행들이 이런 거 하겠어. 그러니까 네. 홍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말고 그냥 뭐 검색을 비슷한 걸 해봤더니 뭐 그 전에 만든 비슷한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블랙팬서가 여기 있나요? 없죠, 이 리스트에. 제가 음. 못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근로자가 연봉을 아니잖아. 받지는 않기 아 그렇구나.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왕국을 갖고 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비브라늄. 재산이 아니라 연봉이라서. 그렇구나. 영국은 또 음. 이 노동자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거기 보니까 빌런도 이제 포함시키면 뭐 어. 렉스 루터도 꽤 그렇지, 부자고 그렇지. 닥터 둠도 동유럽에 자기 국가가 있다고. 자산가는 그쪽이 더 예. 클 듯.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토르는 아 그렇죠. 완전 신기한데. 뭐 그것도 있고 뭐 아쿠아맨은 뭐 바다가 다 지거 아니에요. 그러네. 어. 그리고 매그니토는 또 나치 금괴를 소유하고 있대요. 아 그러네. 괜찮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등장하네요. 이제 슈퍼히어로들 마블과 DC 이야기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게 마블은 스파이더맨이고 DC는 배트맨이거든요. 영화뿐만 아니라 코믹스 전체를 따져도. 통틀어서. 근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배트맨의 진짜 모습은 배트맨, 가면은 브루스 웨인인데 스파이더맨은 진짜 모습이 피터 파커, 가면이 스파이더맨이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의 활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터 파커의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한 거고, 찌질함이. 예, 그 찌질함이 중요한 거고, 배트맨은 가면을 벗었을 때 브루스 웨인의 활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썼을 때 배트맨의 활약이 중요한 거죠. 그게 DC와 마블 뭐 굉장히 큰 슈퍼히어로들의 좀 차이이기도 차이죠. 하죠. 예. 전반적으로. 네. 처음 들을 때는 무슨 헛소리인가 했는데 듣고 나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예. 작품 자체가 포인팅하는 부분이 그럼요. 과연 일상적인 예.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액션 활극 판타지이냐 어느 곳에 더 방점을 두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 그 말씀인 배트맨의 거죠. 주인공은 배트맨이고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은 피터 파커죠. 예. 예. 근데 그 차이도 이렇게 보면 재미있네요. 예. 음. 하여튼 영국은 쓸데없는 짓 참 잘해요. 정말 예. 참 대단합니다. 예. 혹시 뭐 빚을 진 슈퍼히어로는 없나요? 파산 선고 뭐 그러게. 그런 것도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지금 DC가 좀 미쳤죠. 지금 코믹스 팬들이 난리가 났죠. 코믹스에 정치적 올바름 묻었어요. 정치적 올바름 묻어가지고 뭐 별의별 슈퍼히어로들 다 나와요 이제. 이제 뚱뚱하고 못생긴 슈퍼히어로, 뭐 동성애 슈퍼히어로. 그래서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예, 뭐 너무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바로 그게 예. 문제죠. 너무 거기- 의식을 한다라는 건.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본연의 재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걱정이네요. 예,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다크님 제가 좀 반성합니다. 뭘요? 무엇을요?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요만큼 도움 되네. 제가 갈굴 사람이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너무 정적이 진행했어요. 제가 어찌나 갈굴- 빨리 끝났던 예. 듯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예. 하여튼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위클리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